크바라츠켈리아처럼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라거나 아니면 우라모비치처럼 계약서에 강등시 옵션 조항을 넣어놨거나 그 선수도 아니면 드레이어처럼 이적료를 내줄 팀을 확보하거나 황희범 선수는 지금 계약 기간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좀 해당이 안 되고 이걸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안녕하세요, 볼루TV 성욱입니다. FC 서울에서 뛰고 있던 국가대표 미드필더죠, 황인범 선수가 다시 유럽으로 향합니다. 동아시아컵에 참가 중인 벤투호의 일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있던 황인범 선수, 진행 중인 유럽 이적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대표팀에 요청을 하고 소집 해제가 됐는데요. 24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울 팬들에게 보내는 장문의 작별 인사를 남기면서 이적을 공식화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미 국내외 많은 보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목적지가 그리스라는 게 알려진 바 있죠. 24일 새벽 이적 뉴스 전세계 1티어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황인범의 그리스행을 알린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로마노 기자는 황인범 선수가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 또 프랑스의 로리앙, 이 두 팀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로의 이적이 임박했다고 썼습니다. 자, 올림피아코스는 그리스 리그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올 시즌 챔스 진출팀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이게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그런 얘기예요. 현재 2022-23 시즌 챔피언스 리그 2차 예선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본선에 진출하려면 아직 경기 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다 또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선 참가 자격을 따는 것은 맞지만 본선 대회 진출은 아직 못한 겁니다. 자, 지난주에 시작된 2차 예선이 이스라엘의 마카비 하이파하고 지금 붙게 되어 있는데 홈앤더웨이로 두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 21일에 원정으로 치러졌던 1차전 거의 다 이긴 경기를 추가 시간에 실점을 하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28일 목요일 새벽에 홈에서 2차전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승리를 하면 3차 예선에 진출을 해서 키프러스의 아폴론 라마솔과 다음 달 초에 역시 홈앤더웨이로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겨도 아직 챔스 본선 진출은 아니에요. 이제 또 마지막 관문인 플레이오프 라운드를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겨야만 챔피언스 리그 32강 본선 조별리그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5경기가 좀 남아있는 거죠. 본선행을 결정짓기까지. 그러니까 올림피아코스는 아직까지는 챔스 진출팀이 아니라는 건데 아무튼 뭐 챔스 본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그래도 꽤 있는 예선에 참가하고 있는 팀이다. 요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자, 황인범 선수의 그리스행에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드필더, 그리고 러시아 리그에서 수준급 활약을 펼치면서 인정을 받았던 정말 베테랑 선수 아닙니까? 이제 뭐 나이는 아직 젊지만 상당히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 선수인데, 그래서 이왕이면 이른바 5대 리그로 분류가 되는 곳으로 직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팬들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황인범 선수의 계약 상황이 시기적으로 좀 애매한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둥지가 될 올림피아코스가 리그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강호, 그리고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어쨌든 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팀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1년 재임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번 이적은 그래도 괜찮은 선택지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참고로 황인범 선수가 6월 30일자로 FC 서울 임대 계약이 원래 이제 끝났었죠. 근데 열흘 전에 임대 연장 계약이 발표가 됐는데 K리그에서 그 뒤로 서울 선수를 한 경기도 뛰었고, 하지만 서울과 재임대 계약을 맺을 때 유럽 재진출 가능성이 있을 때 도와주겠다는 확약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곧바로 팀을 옮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올림피아코스 1925년에 창단한, 올해로 창단 97주년을 맞이한 그리스 최고 명문팀입니다. 수도인 아테네의 이제 피레우스 지역을 연고로 하는 팀이고요. 항구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42,000석 규모의 카라이스카키스 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쓰는 그런 팀입니다. 올림피아코스 팬들은요, 유럽에서도 굉장히 손꼽힐 만큼 열기가 정말 대단한 그런 또 전통이 있는데, 라이벌인 파나시나이코스와의 더비 매치를 할 때가 되면 이게 세계 10대 더비를 꼽으면 늘 들어가는 그런 라이벌전이거든요. 아테네 더비죠. 이 더비가 열릴 때면 경기장은 진짜 불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이벌이라고는 해도 성과만 놓고 보면 사실 비교하는 게 올림피아코스한테 좀 미안한 수준이에요.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리스 1부, 그러니까 슈퍼리그 우승 횟수에서 올림피아코스가 무려 47번, 그리고 파나시나이코스가 20번, 그리고 이제 AEK 아테네가 12번. 요 세 팀이 이제 그리스 3대 명문인데, 아무튼 파나시나이코스하고 AEK 아테네를 모두 멀찍이
따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 보시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특히 21세기에 치러진 22차례의 시즌 동안 올림피아코스는 단 4차례 빼고 모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2번의 리그에서 무려 18번의 우승을 한 거죠. 파나시나이코스가 2004년과 10년, AK 아테네가 2018년, 그리고 파오크라는 팀이 2019년에 리그 우승을 차지를 했고, 요것 빼고는 죄다 모두 올림피아코스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최근 26년간 22차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야말로 그리스 내에서는 압도적인 레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리스의 바이에른 뮌헨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바이에른 뮌헨보다 훨씬 더 지배력이 높은 팀이 아닌가. 하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그렇게 족적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리그 성적이 뛰어나서 챔스 본선 진출도 종종 좀 하는 팀인데, 조별리그는 그래도 뭐 통과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16강까지 넘어선 적은 1998-99 시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때만 8강 진출했어요. 챔피언스리그에서. 자, 재밌는 게 바로 그 유일한 8강 진출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올림피아코스가 만난 팀이 유벤투스였고요. 그때 유벤투스의 주장이 바로 지금 토트넘 감독인 콘테 감독입니다. 콘테 감독이 그때 8강 1, 2차전 때 모두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 골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유벤투스가 4강 진출을 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콘테 감독이 선수 때 약간 수비적인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골을 그렇게 많이 넣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올림피아코스 상대로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다는 거. 그러고 보니까 올림피아코스 하면 떠오르는 감독이 한 분 더 계시네요. 바로 황인범 선수하고 아주 가까운 파울로 벤투 감독. 이 팀의 감독을 맡았었죠. 한국 오기 전에 중국에 잠깐 있었는데, 그 전에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올림피아코스 감독을 짧게 맡았었습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 서 있는 마이 입은 사람이 얼마 전 부산 아이파크 감독에서 경질된 히카르도 페레스죠. 지금 국대 코치진 얼굴도 좀 있기 때문에 반갑고.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현재 감독도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페드로 마르틴스 감독. 2018년부터 재직하고 있고요. 지난 2019년 포체티노 감독이 이끌던 토트넘하고 챔스에서 만났을 때도 이분이 감독이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최다 득점자인 엘 아라비, 그리고 프랑스 국대 출신 미드필더 발부에나 이렇게 있고요. 나폴리에서 영입한 센터백 마놀라스, 아스날 출신의 파파스타토플로스 같은 그리스의 어떤 잔뼈 굵은 베테랑 스타 선수들도 여기 수비로 뛰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 팀에 진짜 그 카네라는 이름의 선수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유석 있고 트로피도 많이 따는 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빅리그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되면 황인범이 가기엔 너무 좀 아깝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미국에서 러시아까지 왔는데 다시 더 내려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UEFA 리그 랭킹에서는 1위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위가 스페인 라리가, 3위가 이탈리아 세리에아, 이렇게 가다가 러시아 리그가 10위고 그리스 리그는 15위입니다. 더 내려가는 거는 맞죠, 이렇게 보면. 참고로 김민재 선수가 탈출한 튀르키예 리그는 20위에 있고요. 자, 게다가 재정적인 문제, 그러니까 월급날 월급이 안 나온다더라, 이런 썰이 있어가지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작년 말 피프로 선수위원회에서, 국제선수위원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리스 리그가 재정난으로 급여를 미지급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금액이 뭐 2,500만 유로라고 하니까 뭐 10년 동안. 자, 올림피아코스는 그리스 최고 명문이기도 하지만 소유주인 에반젤로스 마리아키스 회장이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뭐 그런 뭐 급여가 안 나오고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마리나키스 회장은 이번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노팅엄 포레스트의 오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황인범 선수가 그리스 리그를 택한 데는 개인적으로는 황인범 선수의 그 애매한 계약상,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애매한 계약 상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지금 황인범 선수는 아직도 원소속팀이 러시아의 루빈카잔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원소속팀이 아닌 FC 서울, 뭐 올림피아코스, 사실상 임대를 다니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피파 제재 때문인데요. 피파는 러시아 리그 속 선수들이 선수 의지에 따라서 기존 계약을 서스펜디드, 그러니까 강제 중단하고 임시 FA 자격으로 팀을 옮길 수가 있게 했습니다. 이게 그 전쟁 중인 나라를 떠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거긴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어느 팀으로든 이 해당 선수가 그 이적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적이 가능은 하지만 지금 루빈카잔이라는 팀에 소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임대로 잠깐 데려가서 쓰는 것까지는 몰라도, 이거 뭐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완전
완전히 계약을 끊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이적료를 지불하고 아예 완전 영입을 하는 케이스도 있을 텐데 문제는 황인범 선수 계약 기간이 딱 1년 남았다는 거죠. 데려가는 구단 입장에서는 이적료 책정이 애매하고 반면에 선수 입장에서 보면 내년 여름에 자동적으로 FA 자격을 취득해서 이적료 없이 옮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볼 수가 좀 있는 거죠. 물론 동료 외국인 선수들처럼 카잔하고 얘기를 잘 해가지고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아무나 쉽게 되는 상황도 아니에요.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루빈 카잔하고 계약이 1년 남았거든요. 내년 6월 30일까지. 반면에 황인범 선수와 달리 카잔을 완전히 떠난 카잔 탈출에 성공한 완전히 성공한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크로아티아 수비수인 우레모비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카잔하고 이제 계약을 할 때 강등시 FA 이적이 가능하게 옵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카잔이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잖아요. 자연스럽게 자유계약 신분으로 풀리면서 독일 베를린으로 이적료 없이 이적을 하게 됐고 반면에 계약 기간이 길게 남은 선수 드레이어 이적료 지불할 팀을 구했습니다. 고국 덴마크의 미트셀란에서 그동안 이제 2, 3개월 임대로 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적료 500만 유로를 주고 드레이어 선수의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폴리로 이적을 해서 김민재 선수의 동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조지아 윙어죠. 크바라츠켈리아 같은 경우는 카잔 구단에 선제적으로 계약 종료를 요구를 했고 이게 받아들여져가지고 FA 신분을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조지아 국민들이 전쟁 중에 러시아 팀하고 계속 계약이 되어 있는 것에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와 비난을 퍼부었다 그래요. 사이가 역사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또 더 그랬겠죠. 그래서 카잔 쪽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카잔 쪽에서 이걸 또 쉽게 이해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FA로 풀렸고 그 뒤 이적료 없이 조지아 리그 팀으로 갔다가 이번에 이적료 1200만 파운드에 나폴리로 이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크바라츠켈리아처럼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라거나 아니면 우레모비치처럼 계약서에 강등시 옵션 조항을 넣어놨거나 그 선수도 아니면 드레이어처럼 이적료를 내줄 팀을 확보하거나 황인범 선수는 지금 계약 기간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좀 해당이 안 되고 이걸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괜찮은 팀을 정해서 1년 동안 함께 열심히 뛴 뒤에 이제 내년이면 카잔하고 또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이적료 없이 좋은 조건의 팀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감각도 유지하고 계속 이제 유럽 무대 적응을 하고 수준 높은 축구가 갈망을 하고 있는 황인범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닌가. 지금 그 라인업을 보니까 이 올림피아코스에서 충분히 주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택이 저는 옳은 것으로 판명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아무튼 올림피아코스로 가는 황인범 선수 앞으로도 계속 부상 없이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꿀빠.